네, 이번 코너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7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입니다. 참 2, 3, 4월 사이에 주가가 6배나 상승을 했고 오늘도 24% 넘게 오르면서 72만 2천 원 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제가 이 종목을 네. 한 3주인가 4주 전에 네. AS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첫 마디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모르겠다. 네. 그 이유가 사실 그 공매도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제가 데이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공매도 잔고 데이터입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 그 4월 초까지 공매도 잔고가 지금 봤을 때 2,400억 정도가 됐고요.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매수 사인 드렸던 시기가 공매도 잔고가 한 8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숏 스퀴즈가 이제 발현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크게 손절을 보고 네. 아마 이렇게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주가로만 봤을 때 70만 원대라는 주가는 네. 에코프로의 그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률이나 아무리 성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다 빠릅니다. 근데 공매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또한 공매도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내버리고 숏 스퀴즈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말이죠. 이제 공매도 세력이 분탕질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개인들의 힘으로 순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만 보더라도 맞아요. 개인들이 한 17만 주를 매수를 또 했고 네.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메이저 수급들은 전부 다 이제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개인들의 힘으로 그 개인들의 의지로 아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 실제로 뭐 에코프로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워낙 좋은 회사지만 현재 주가는 누가 보더라도 뭐 같은 업계에서 보더라도 증권가에서도 이제 고밸류인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에 그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사실 한 4조, 5조 정도 제가 됐던 걸로 생각이 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18조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공매도가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손절하고 떠나갈지 아니면은 자금을 계속 쓸어 모아서 긁어 모아서 다시 한번 물타기를 계속 들어갈지. 이제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판단에서는 다르게 네. 매수를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공매도가 그렇게 자금을 계속 쓸지가 계속 관건이 있고 왔고요. 이번 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이 내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워낙 이제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강하고 추세적으로 워낙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사인을 처음을 드렸던 시기가 2월 7일. 네, 14만 원대 정도였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400% 상승을 좀 보여줬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지금 저는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400% 넘는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되는데 준비하실 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철강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철강 관련주 안에서 이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공매도가 계속 들어왔고 손실이 발생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순전히 개인들의 의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공매도의 자금 사용 유무, 또 내일 나올 에코프로 그룹주 잠정 실적 체크해 보시고요. 에코프로만큼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원하신다면 대표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같은 2차 전지 코스모 화학인데요. 이 숏 스퀴즈 발생 얘기해 주시면서 상승
상승 추세가 좀 공매도 증가와 함께 맞물리고 있다. 이번 주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모화학은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사실 코스모학도 공매도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지만 조금 넓게 보자면요, 에코프로와 뭐 같은 이유이긴 하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나 뭐 코스모학이나 이런 종목들을 놓게 되면은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강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종목에 대한 힘도 있겠지만 공매도의 힘도 있겠지만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 또다시 파생됐던 섹터들은 소재나 광물 쪽이었습니다. 이 코스모학에 대한 강점이 뭐냐면 사실 폐배터리 거든요. 리사이클링 사업인데 우리가 사실 니켈이나 리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어떻게 또 뽑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또 강점일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희소성이 발현될 수 있는 종목을 그리고 섹터를 좀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 아마 2차 전지 안에 리튬 관련한 그리고 리튬 안에서도 폐배터리 관련한 그래서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우리가 사실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이 그래서 아마 더 2월달, 3월달 지금까지도 잘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코스모학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네. 리튬 관련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을 좀 특이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코스모학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26,200원대 이날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를 보여줬고요. 바로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전략을 말씀드린 게 대부분의 비중은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따라가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에코프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에코프로에 대한 반응,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반응, 그리고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살펴보는 관점이 매도 관점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저점 눌림이 나오면 시장에서 눌림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저점은 나올지만 보시고 지속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가 크게 꺾이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4월 달은 그 투자 키워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2차 전지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코스모학은 그대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모학 과 같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제 노란 톡방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중 매도 후에 잔량 대응 전략 주셨고요. 에코프로 2차 전지 시장 추세에 따라가면서 일단은 보유로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7일에 매수했던 포스코 엠텍입니다. 지난주 수부터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11%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소액으로 고점 홀딩 전략 주셨거든요. 포스코 엠텍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더 봐야죠. 네. 더 가자. 네.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 코스모학, 뭐 포스코 엠텍 마찬가지로 네. 다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서 이제 2월달에, 3월달에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게 2차 전지만한 테마주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게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계속 4월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2023년도는 2차 전지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뭐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하겠지만은 네. 실제로 1분기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던 상황은 많이 없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너무 다 고밸류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은 신규 진입에서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매수했던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무려 이제 상한가를 간 날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의심하셨던 분들도 혹시나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또한 이제 100%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리튬 관련한 관련주들 계속 모아가셔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다만 이제 지금 포스코엔텍 같은 경우에 신규 매수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엔텍 신규 진입은 어렵다 말해주셨고요. 보유자분께서는 홀딩 의견으로 마찬가지로 2차전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4일에 매수했던 2차전지 실적 저평가주 후성입니다. 오늘 17,070원 최고가 달성을 했고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후성은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제가 이 종목은 시청자분들에게 양보했다고. 양보해드리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전해질을 후성밖에 지금 생산을 못합니다, 국내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후성을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주가로 봤을 때 2차전지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전부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 바닥주,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어떤 한 독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후성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목표가 도달은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주가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도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 수익률은 제가 기존에는 5% 제시를 해드렸는데 10%까지 상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그렇게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국내 유일 전해질 생산 기업으로 장기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도달했으나 내일장 시초가 전략 유효하다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도 10%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2월 16일에 매수했던 국전약품입니다. 이름은 제약이지만 2차 전지 관련 숨겨진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에 5% 상승, 또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전약품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지금 어떤 배터리 소재 기업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제약 업종에서 네. 지금 오르지 않은 걸 사신다면은 저는 국전약품이 아마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난달 기준 매수하신 분들, 지지난달이죠.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막 접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기준으로는 다 수익이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5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살짝 있는데 그렇게 큰 매물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뭐 7,000원에서 7,5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현 구간 대비해서 한 15, 20%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으로 잡은 구간이고, 작년에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국전약품에 저는 10,000원 이상까지 간다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그만큼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전약품은 이제 바이오 제약 회사는 아닙니다만, 물론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지만 앞으로 다른 소재 사업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서 아마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서 충분히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이제 배터리 쪽으로 좀 쏠리는 가운데서도 바닥에서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목표가까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잘 가져가시고, 없는 분들 내일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디테일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드리는 매수매도 사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전약품 최소 7,000원, 7,500원 선까지 상방 열려 있고요. 장기로는 1만 원 선까지 높여 있기에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아모그린텍입니다. 오늘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 건설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모그린텍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도 이제 네. 그 테슬라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도 있지만 네.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어떤 반도체 사업들도 있고 네.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실적이 좋다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즘 또 시장이 많이들 휘청하고 또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배터리로 쏠리는 가운데 이 종목도 장중 5% 정도 시세가 좀 나왔었고, 지난번에 제가 너무 지겨우신 분들은 16,000원대에서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쯤 가면은 또 한 10% 정도 수익이시니까.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렸는데, 저는 더 보실 분들,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정고점 대략 한 지금 봤을 때는 18,000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요거는 길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현재 저의 예상대로 굉장히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좀 돈이 들어온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천천히 들고 계시면은 아마 제가 노란톡방 통해서 언제 파세요라는 사인이 나갈 텐데 그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현 구간 대비해서 한 15%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모그렌타의 반도체, 2차 전지 테슬라 재료들 실적도 좋은 기업으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전고점 18,000원까지 상승률이 있다 말해주셨고요. 이런 매도 사인들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히 실시간으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8일에 매수했던 엔시스, 2차 전지 검사 장비 기업으로 LG엔솔 납품 기업이기도 한데요. 주가가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시스는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럴 때가 사실 살 구간이죠. 제가 엔시스를 처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공개 방송 때였어요. 이 방송도 끝나고 8시에 이제 하지만은 그때 이제 공개 방송 드리면서 요거 이제 바닥에서 사놓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주가 12,000원 선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셨던 분들은 최근에 15,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잘 가는 걸 보셨을 거고. 현재 15,000원대 구간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는 거 보고서 제가 이제 재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약간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네. 전 여전히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이만큼의 잠재력이 있는데 아직 주목받지 못한 종목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나쁘지 않고요. 수급도 괜찮고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 상장했을 때, 재작년이군요. 상장했을 때 무려 44,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뭐 거기까지 갈 거로 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신규 상장주가 있으면은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빠졌을 때 공모가까지는 올라가는 성향을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의 공모가는 19,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19,000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시했던 제가 5%라는 정말 작은 목표치를 제시해드렸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도달할 걸로 보니까 잘 갖고 계시면은 이번 달 안에 저는 목표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전히 보유 구간, 그리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좋은 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엔시스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 구간으로 바닥에 올라갈 수 있는 배터리 관련주로 보유 의견,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요. 이번 달 내로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4일에 매수했던 리튬 관련주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유일에너테크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안 올라간 종목을 찾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유일에너테크도 재료에 비하면은 좀 많이 못 올라간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 회사는 단순한 배터리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는 재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주목을 좀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역시 이 기업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엔시스랑 비슷하게 2021년도에 정말 그 호황기에 상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려 4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반의 반토막까지 났다가 이제 겨우 18,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공모가를 최근에 좀 넘어간 상태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재료가 아직 남아 있고 2차 전지 배터리는 저는 아직은 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에코프로는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평가 배터리주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거든요. 아직 재료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바닥주들은 지금 쌀 때 사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추천드렸을 때 금액이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이랑. 그래서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대로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고점 22,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이 종목도 목표가 5% 이상을 제시를 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별다른 이상 없고요. 이상무 사인 드리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배터리 주들 매수의 기회로 지금도 신규 매수 가능하고 보유 쪽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